대해서 P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 얘기는 P이면 Q이다 해서 P가 충분 조건이니까 결국 P가 Q에 포함되고 P는 Q가 아닌, 즉 진리집합들이 서로 같지 않은,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그러한 두 관계를 봐라 라는 얘기야. 그쵸? 실제로 문제 푸는 것부터 들어갈 건데 1번 봤더니 A 합집합 B가 A다 라는 뜻하고 A 교집합 B가 B다 라는 뜻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치? 어떤 조건이야?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쵸? 2번 문제를 풀 때는 2번 문제 풀 때 이런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X와 Y가 모두 유리수다, 모두 무리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X 곱하기 Y가 무리수다 라는 얘기인데 X, Y라는 순서상,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 P에서는 X, Y라는 순서상, Q에서도 X, Y라는 순서상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여야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순서상은 얘네들은 둘이 곱한 게 무리수거든.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극단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 둘 다 무리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이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도 얘는 상관없지. 근데 얘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유리수야. 그러니까 이 순서상은 여기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반대로 x 곱하기 y가 유리수인데 x가 2고 y가 루트 3이야. 그치? 그럼 둘이 곱하면 무리수잖아. 그치? 하지만 p는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서로 포함관계가 아예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러한 순서상 나왔을 때는 극단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도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의 조건에서도 자, Q라고 하는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있는 애들은 전부 2보다 큰 수들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P라는 가정에 있는 X, Y라는 형태에서 우리는 얘네들은 2보다 큰 값이야. 2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3과 2를 집어넣으면 Q의 조건에는 만족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그치? 괜찮아 선생님이? 근데 3,2라는 순서상은 6이 3 더하기 2보다 큰 게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만족하는 하나의 순서상이 얘한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결론에. 그치? 그래서 3번 땡이다 라고 문제 풀자는 얘기야. 시험에서는. 이해합니까? 자, 4번 같은 경우는 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x-y는 0이다 보니 x-y를 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결국 x-y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 P의 원소라고 따지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4번 땡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는 게, 자, 우리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형태에서 괜찮을까? 각각 여기 들어가 있는 x하고 y에 있는 값들은 실질적으로 1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야 돼. P 조건에서는. 그치? 왜? 두 수의 합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들을 더해야지 그 합이 1보다 작을 거니까. 그치?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절대값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는 형태처럼. 그러면
Q라는 점에서는 Q의 조건에서는 다 성립은 할 거고요. 둘을 곱했을 때 그 값들은 1보다 작은 수들, 즉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은 곱해봐야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x가 4고 맞아요. y가 8분의 1 이렇게 돼도 얘 만족하지? 하지만 얘네들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고 P하고 Q는 다른 거야.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는데 요건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러한 풀이가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그럼 이건 뭐야? 원의 방정식, 즉 원위의 점들이 되는 거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얘는 이렇게 마름모 형태 된다 그랬어. 맞아요? 자, 그렇다면 마름모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등호는 원위의 점이고요. 작다라고 하는 거는 원의 내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 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파란색 위의 점인데 얘가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내부의 점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자 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얘 같은 경우도 x, y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그치? 그럼 경계부터 볼게. x 곱하기 y가 1이 되는 값이 뭘까?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반비례 함수 아니면 앞으로 할 우린 유리 함수, 즉 y는 x분의 1, 얘는 대칭 쌍곡선이야. 이렇게 얘들아. 오케이? 반대로 xy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엔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계는 아니란 얘기고요. 작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런 범위가 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유리함수 형태 할 때 얘네들이 1인데 만약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함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1,1을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y는 마이너스 x분의 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만족하는 애들은 요 내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마름모 형태가 반드시 포함되는 게 맞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답은 5번이야. 근데 이거를 다 모르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례를 찾아주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